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연초 되면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셨을 텐데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이즈음 되면은 그 계획이 뭔지 무색해질 정도가 되죠.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날 때마다 새롭게 또 계획을 세우면 되니까요. 너무 실망 마시고 이제 음력으로는 바로 새해입니다. 이제 막 2023년 시작했습니다. 앞서서의 한 달 정도의 매매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은 지웠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됐으니까요. 그럼 오늘부터 힘내서 함께 해보도록 하죠. 게다가 요즘 들어서는 이 경기장 분위기가 점차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이 이런 경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지 앞으로 여러분들의 전략 전술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8강부터 시작합니다. 8명의 선수 대진표부터 확인해보시죠. 네, 오늘의 선수 대진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골을 넣으면서 상한가 기록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대체적으로는 다 이렇게 활발하게 경기를 운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1라운드부터 살펴보죠. 로봇 대 반도체 어떤 선수일까요? 오늘 대표적으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군입니다. 로봇은 두말할 것도 없죠. 연초에 그 어떤 선수들보다도 대단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로봇.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강하게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줬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도 쉬지 않습니다. 1라운드 첫 번째 주자로 나섭니다. 두 번째, 또 설 이후에 눈에 띄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반도체 선수들의 두각을 뽑을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소부장 FST 꼽아봤습니다. 현재는 두 자릿수의 급등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전체적인 반도체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선수 FST 1라운드에서 두 선수 대격돌합니다.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도 계속 관심을 받는 선수, 대표적으로 코난 테크놀로지가 있는데요. AI 열풍이 끊이지는 않습니다. 그 중심에 놓여져 있는 코난 테크놀로지, 오늘 상한가 현재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라운드에 출격합니다. 여기에 대항마로는 STO 그리고 또 이렇게 FTX 거래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가상화폐 관련된 선수들이 같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뽑은 선수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2라운드에서는 AI 대 STO 이렇게 구성됩니다. 3라운드는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좀 봐야 될까? 완성차 대 자동차 부품의 대결로 꾸려봤습니다. 3라운드 현대차 대 한온 시스템인데요. 오늘 경기에서 많이 눈에 띄는 움직임은 아닌데 이 선수들을 계속 기대하고 계셨던 분들은 현재 타이밍에서 관련된 선수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3라운드에서 전반적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산업 전반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라운드입니다. 4라운드는요. 네이버 대 삼성전자. 오늘 이 가장 체급이 크고 또 비슷한 체격의 선수들 4라운드에서 대격돌합니다. 네이버 대 삼성전자 대 시가총액 톱10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오늘 네카오라고 하죠. 서비스업 섹터의 이 선수들도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금리 인상과 관련된 우려감이 조금씩 사그라들면서 서비스업 섹터도 훈풍을 받고 있는데요. 네이버 이런 분위기 힘입어서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 증시 쉬는 동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영향받는 삼성전자 오늘 4라운드에 이렇게 두 선수 대결할 예정입니다. 네, 유튜브로도 많이 함께 해주고 계시죠? 이 모든 대결 여러분들의 손으로 대진표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게시판에 투표 진행되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재미나고 그리고 또 풍성해질 겁니다. 그러면요, 오늘 도움 말씀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윤겸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명절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네. 배 터지게 먹고 왔습니다. 네. 수익도 점점 더 불어나가지고 우리의 배를 이게 좀 불려줬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지금은 좀 기대가 점점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경기 분위기가 좀 쉬면은 사실은 감을 잃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했거든요. 그런데 경기 분위기가 계속 좋습니다. 지금 코스피 3연승, 코스닥 4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수에 대해서 걱정을 이제 안 해도 되나? 대세 상승으로 좀 넘어간 분위기인가?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김영일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참
너무 좋지 않나. 예, 그러니까요. 기대감을 너무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사실 뭐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약간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네. 부분이 시장에 좋은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슬슬 이제 어느 정도는 이 FOMC를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 연휴간의 미증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뭐 아무래도 이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어지면서 연준 이사들의 이러한 긍정적인 발언들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 각 기업들의 이러한 이 고용에 대한 어떤 이 인원 절감 그러면서 비용 절감까지 이어지고 뭐 빅테크 기업들의 이러한 반등 계속적으로 좋은 이야기들이 쭉쭉쭉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연휴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FOMC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나 이러한 기대감이 결국에는 이번에 FOMC 때 어느 정도 이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하지 않을까 그리고 베이비 스텝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잖아요. 때문에 이제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차오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1월 초부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상당히 많이 다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승폭이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약간은 제한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뭐 역시나 지금 현재 인플레 자국 요소는 아직까지는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앞서서도 이제 오전 시간에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중국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좀 차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생산 인플레. 이제 중국의 이 산업 재가동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원가를 이제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이 소비 심리가 상당히 좀 차오르게 되면서 보복 심리라는 키워드, 보복 소비라는 이러한 키워드가 다시 한번 시장에 떠오르게 되면서 이 부분이 또 소비 인플레를 자극을 할 수 있다라고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중국인들이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가게에 쌓아놓은 돈이 약 한 890조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만약에 시장에 풀려 나온다라고 했을 때 너무 과도한 유동성이 공급이 되게 되면서 오히려 또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시장의 상승은 이미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반영이 된 상태에서 약간의 이제 이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은 약간 보고 있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약간 봐야 되고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것만 보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즐기긴 즐겨야겠죠.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 좋고 뭐 전체적으로 기술주도 상승 잘 나오고 성장주도 상승 잘 나오고 있습니다. 즐기기는 즐기되 너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심하지는 말고 코스피가 결국에는 2,500선이 굉장히 상한선이거든요. 2,500선을 계속해서 뚫지를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시장은 상당히 또 꺾이는 그러한 구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 아마 도달을 했을 때 FOMC 근처가 될 것 같고 FOMC 결과에 따라서 2,500선 뚫어주느냐 아니면 꺾이느냐 이런 결과가 나뉘게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굳이 이 FOMC 전까지 너무 이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FOMC 결과를 보고 나서도 움직여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FOMC 결과 보고 움직이자가 제 결론일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지금은 즐기면서도 여차하면 포지션을 조금 바꿀 수 있는 레이더를 세우는 대응이 옳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네요. 윤겸 전문가님은요? 네, 뭐 명절 동안 저희가 쉬는 동안 우리 국내 증시는 이제 잠자고 있었는데 미 증시가 또 너무 좋았어요. 반도체 중심으로 네. 상당히 또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연말에 이제 산타 랠리가 없었잖아요. 뭐 이제 속된 말로 스크루지 랠리다. 뭐 희망이 없다. 이 증시를 떠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올 초도 상저 하고를 다 예상했어요. 1월도 상당히 힘들 것이다. 네. 그런 전반적인 그 대세적인 예상이 있었는데 사실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틀 정도 뭐 스타트는 좀 안 좋았으나 뭐 10일 연상하면서 막 상당히 지금 올라가는 역시 이제 시장은 예상대로 안 움직인다. 이런 게 좀 특징인 것 같고요. 역시 일반 투자자들은 예상하는 일반 시장의 그 방식과는 좀 반대되는 전략을 역시 증시는 취해야지 그 안에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포에 살아. 예. 패닉하고 공포에 던질 때 그때 사람 말이 있듯이 역시 시장은 예상대로 안 흘러가고 반전이 또 올 초에 일어났고 또 예상과는 반대되는 그 접근 방식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게 참 주식시장의 격언의 한 구절이긴 한데요. 여하튼 간에 지금 스타트는 상당히 좋고 이제 기대감도 들어와 있고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이제 국제적인 그 삼중 트리플 악재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힘을 못 쓰는 뭐 고금리, 고인플레이션, 원자재 값 상승, 뭐 이제 봉쇄까지 있지만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이제 삼중고가 좀 어느 정도
확연하게 좀 해소되는 모습이 보여야지 안심할 수 있다. 네. 고물가, 고금리. 환율은 조금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은 됐습니다만 아직도 고물가, 고금리는 무시 못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올해 이제 전 세계 증시의 반전 트이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러우 전쟁이 지금 1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빠른 러우 전쟁의 평화협정이라든지 정전이라든지 종전이 되게 되면 이 전 세계 경제와 증시를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는 반전 트리거가 아닐까. 전 세계 증시가 한 뭐 진짜 20-30%는 순식간에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고금리, 고물가 이 부분은 아직 눈에 띄게 좀 확연하진 않다. 그리고 이제 방금 언급하신 대로 연준 인사들의 좀 긍정적인 발언도 선반영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 실제적으로 경제 효과를 누리면서 중국의 부양책과 맞물려서 중국 경제 소비가 지금 진작 부분이 되살아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주시하면서 앞으로 엄청난 이런 추가적인 대형 악재만 없다면 어느 정도는 바닥을 디디면서 그렇다고 지금 아까 전에도 어느 정도 좀 기대치가 많이 올라와서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 조정 나올 수 있는 구간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박스를 치면서 좀 다져가면서 추가 악재가 없고 또 이제 인플레이션 그런 정점 부분에 있어서 각종 지표가 조금 더 둔화되면서 러우 전쟁이 맞물리면서 어떻게 해소되는 국면이 나온다면 점진적으로 이제 박스를 치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는 마련했다. 2분기를 또 기점으로 해서 좀 더 반등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보이지 않는가. 현재 이제 하락장 끝 대세 시장을 갖다 보는 시점을 이렇게 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슬슬 희망의 빛이 조금씩 더 선명해지고 있는데 지금 확신하기보다는 2월 초 즈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좀 추이가 잡히지 않을까.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부분들은 변수로 또 완전히 안심할 때는 아니지만은 이런 큰 변수가 없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두 분의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선수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8강의 1라운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8강의 1라운드가 핵심 대전입니다. 오늘 로봇하고 반도체가 또 쌍벽을 이루는 테마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 FST 이렇게 꾸려봤습니다. 게시판에도 오늘 반도체 선수가 많을 것 같았다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그렇습니다. 뭐 로봇은 계속 강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설 전과 후의 모습이 확 달라졌죠. 그래서 두 분이 어떻게 선택을 해주실지 더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유튜브 게시판에서 투표해 주시고요. 바로 골라보겠습니다. 김영규 전문가님. FST입니다. FST 그리고요. 저도 FST로 가야겠네요. 네, FST 두 분의 의견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김영규 전문가님부터요. 일단 두 종목 다 삼성발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삼성이 제3자 유증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이 이족 로봇에 대해서는 이족 보행 로봇에 대해서는 개발부터 판매까지 유일하게 이제 일원화시킨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하거든요. 때문에 상당히 좀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협동 로봇 쪽에 이 시장이 좀 뛰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하나 뉴스를 봤는데 이천에 이제 CJ 대한통운 물류센터가 100% 자동화가 된다. 2월부터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 말뜻은 무엇이냐? 이제 로봇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군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빠르게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역시나 이 협동 로봇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서비스 로봇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면서 삼성에 대한 이러한 투자까지도 받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기대감이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기대감이 좀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실 실적이 당장에 엄청나게 크게 나올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저는 이제 좀 강조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FST예요. 왜 FST냐면 일단 예전에 한번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과연 향후에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냐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미세 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EUV 장비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FST 같은 경우에는 펠리클 관련된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 공정 과정에 있어서 펠리클을 생산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EUV 공정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점점 작아질 거고 그에 따라서 이 미세화 공정이 더욱더 기술력이 좀 높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EUV를 활용한 이 극자외선을 활용한 이 계속적인 미세화 공정에 대한 기술들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FST 같은 경우에는 펠리클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게 되니까 이제 EUV 포토 레지스트하고 그다음 포토 마스크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EUV 펠리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EUV 포토마스 같은 경우에 개당 한 5억에서 10억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EUV 펠리클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포토마스크가 이 전용 펠리클이 없으면은 이제 한 번, 두 번 쓰고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한 번, 두 번 쓰고 이 비싼 장비를 버리고 있고 새롭게 이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펠리클이 있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TSMC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써나가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뛰어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삼성에서 이 펠리클을 상당히 이제 만드는데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FST가 이 삼성에서 투자를 받은 상태고 곧 양산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지금 이제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FST 같은 경우에는 사실 4분기 실적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이 EUV 펠리클이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앞으로 시장에서 성장성이 상당히 뛰어나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업황을 봤을 때 저는 바닥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잡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증시에서도 그렇고 이미 이제 각 기업들의 비용 절감에 대한 노력들을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감산을 이제 진행을 했고 이제 어떤 인원 감축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비용 더 이상 나빠질 거는 없고 그러면은 공급 과잉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DDR5도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공급 과잉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이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저는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장비 중에 하나가 EUV 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ST는 지금 오늘 상당히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눌림 구간에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 번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사실 EUV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 시장에 또 몇 가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FST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같은 다른 이제 EUV 공정 관련된 종목들을 지켜보면서 상당히 이제 이 올해 하반기에 다크호스로 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김영일 전문가님의 그 커닝 페이퍼를 마치 시청자분이 보기라도 한 듯 아마 그것이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를 하셔서 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이 이야기 나누기 전부터 EUV와 펠리클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딱딱 집어가지고 써주셨어요. 많이들 좀 관심 갖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FST 상당히 좀 유명하다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윤겸 전문가님은 어떤 포인트에서 네, 골라주셨어요? 삼성전자가 어떠한 이제 앞으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중소기업과 많은 제휴를 하고 한마디로 이제 삼성의 키즈 기업이 아닌가 한마디로 육성 키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FSD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들인데요. 특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이제 590억 투자하면서 지분을 10% 확보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1조까지 뛰었습니다. 네. 주가가 2배 뛰면서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인간 지원 협동 로봇 시장을 이제 공략하는 이런 차원인데요. 앞으로 이제 어차피 이제 로봇은 다가올 이제 우리 실생활에 다가왔고 실생활에서도 다가왔지만 이제 공장 현지에서 인간을 대처할 수 있는 어려운 일, 힘든 일, 또 정부 정책주고요. 그리고 뭐 LG전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공장의 자동화, 로봇 자동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쿠팡도 물류 자동화. 어차피 이제 기업들이 이런 이제 물류 이런 시스템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역시 지금 삼성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좀 어렵고 뭐 재고 부담, D램 가격 하락, 이제 DDR5로 넘어가는 이제 전환 시대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도 공략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삼성도 좀 버거운 부분이 있어요. 돌파구를.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이런 중소기업 쪽에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제휴해서 어떤 힘을 강화해서 돌파를 해 나가려는 이런 모습에 있어서 상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수혜를 받은 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주가가 지금 너무
너무 이제 상승해서 고점에 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 네. 좀 이제 조정 구간이 나올 사항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고요. FSD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마디로 비메모리 반도체 이제 세계 1위 기업인 TSMC를 꺾을 수 있는 어떤 삼성이 비밀 병기로서 키즈 기업으로서 이제 어떠한 이제 제휴를 통해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특징인 것 같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극자회선 펠리클 자체 수급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고 삼성전자가 한 또 430억을 투자를 한 네. EUV 펠리 투과율 상용화를 높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과율이 한 90% 이상 이제 웃도는 상황인데 좀만 잘하면 이제 마무리될 수 있는 기술력에 이제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지금 반도체 협박을 뚫고 가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과 손을 잡고 천군만마를 얻는 듯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중소기업이고 사업을 다각할 수 있고 삼성전자가 독단적으로 모든 걸 이제 헤쳐나가는 데는 이제 어떠한 이제 부딪히는 벽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돌파구로서 제휴하고 힘을 합쳐서 풀어가는 이런 지금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FSD가 또 자회사 클라넷을 합병하는 결정까지 내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FSD는 기술력으로서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차트상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고 힘을 모으고 있고 또 동력을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분명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 대신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유자의 영역으로서 네. 약간 지금 접근하는데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도 FSD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삼성전자와의 접점도 있고 또 기술력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차이점은 에너지를 어느 정도 쏟아 부었느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미 좀 에너지를 한창 소진을 했고 그리고 FST는 이제 어느 정도 응축해놨던 에너지를 좀 발산할 때가 아닌가. 두 분 나란히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FST 4강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결과 보여주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결정 6대4의 비율로 FST가 좀 더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올해 들어서 이 선수 월봉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상장한 이후에 최고가를 이달 들어서 연일 쓰면서 한 달 만에 지금 140% 정도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시작하셨던 분들은 정말 1년치 농사를 다 지어 놓으셨을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지만 이제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도 많은데 김영희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뭐 슬슬 차익 실현 생각하셔야 되지 차익 실현. 않을까요? 네, 보유 목표가를 안내 드린다라기보다는 네네. 이제 슬슬 FOMC도 다가오고 있으니까 약간의 이제 어느 정도 좀 수급이 좀 나온다 싶으면은 차익 실현 염두해 주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더 욕심을 내기보다는 또 여기에서 만족하는 미덕을 보여주신다면 그 다음을 계약하기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드렸습니다. 다음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에서는요, 코난 테크놀로지 대 우리기술 투자. 지금 상당히 핫한 키워드, 이 테마주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챗 GPT. 최근 들어서 이 시간에 자주 좀 언급되는 키워드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 AI 관련된 선수들 관심받고 있고요. 현재 코난 테크놀로지 상한가 안착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가상화폐 가격도 슬슬 바닥치고 올라오고 있는 데다가 FTX 거래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우리기술 투자도 오늘장 분위기 좋습니다. 21%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골라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저는 코난 테크놀로지로 가겠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요. 그리고요. 저는 우리의 기술 투자입니다. 두 분이 약간은 엇갈리게 주셨는데 골라주신 이유 알려주세요. 네, 지금 뭐 코난 테크놀로지가 약간 이제 위 고점에 차트상 보이긴 좀 그렇게 보입니다만 저는 이제 AI 쪽을 왜 관심을 더 두고 있냐면은 네.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챗봇 AI에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쓰는 이제 챗봇 시장에서 챗봇 AI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오픈 AI 아시겠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가 투자를 했어요. 비영리 기업입니다. 비영리 이익을 내지 않는. 그러니까 뭐 이제 취지는 인류의 인간의 이제 그런 검색, 이런 이제 정보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만든 저건데요. 근데 그동안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제 검색 시장에서 이제 구글한테 완전히 시장을 이제 뺏겼었습니다. 예전에 스마트폰 출시하면서 완전히 이제 98% 정도 구글이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오픈AI가 이제 출시한 챗봇, AI 챗봇 GPT라고 합니다. 요 기능이 사실 기존의 이제 챗봇과는 수준과 차원이 틀린 거의 사람과 대화하듯이 교감할 수 있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검색을 하게 되면은
키워드를 갖다 여러 번 바꾸거나 질문을 여러 번 넣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 번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AI 챗봇 GPT 같은 경우는 인간이 이제 접속을 해서 질문을 한다면 인간의 그 질문의 맥락에 가까운 정보와 답변을 주고 스스로 뭐 작문을 한다든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 작사 작곡 뭐 이제 멜로디까지 만들고 뭐 논문도 쓰는 이런 이제 실력까지 오다 보니까 이 앞으로 이제 이 AI 챗봇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상승을 했고요. 대장주들도 많이 올랐고, 이 코난 테크놀로지도 관련 테마로 형성하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오르지 않았나. 앞으로 이제 그 챗봇 시장이 이제 커지면서 AI 챗봇 GTP로 넘어가면서 이제 구글도 이제 구글이 아니라 이제 MS도 이 이제 오픈 AI한테 100억 불을 투자했습니다. 12조 한 4,500억 되는데요. 이렇게 투자하면서 이 시장이 커지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 정책 중에 AI도 또 들어가 있고 앞으로 국방부가 또 스마트 인재 관련 시스템 구축해 갖고 이 부분도 진행하고 여기에 관련한 이제 이 AI 관련주들이 상당히 최근에 움직이고 있고 이 관련주인 또 코난 테크놀로지도 상당히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AI 관련 종목들 관련된 기술들은 좀 더 좋아지고 늘어나고 주가들도 좀 더 전반적인 이쪽 테마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갖춰져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 오늘도 상당히 오늘 뭐 18%에서 20%까지 좀 올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토큰을 발행한다는 이런 추진한다는 얘기에서 관련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가 그쪽 이제 뭐 핀테크라든지 네. 요 관련해서 이제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비트코인도 지금 2만 달러를 회복하면서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 이런 부분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직은 이런 이제 코인 관련 이런 이제 이 증권형 토큰 관련한 이런 관련주들은 조금은 좀 추가 상승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FTX 뭐 이제 거래소 그런 문제라든지 이제 코인 발행된 기업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해소하고 풀어가야 될 문제다 보니까 아직은 좀 오늘은 좀 어떠한 이제 그런 발표에 의한 이제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보고 시간이 좀 걸리고 어떠한 좀 풀어야 될 숙제 과제가 많다. 네. 이런 부분에선 AI 관련 챗봇 관련 이런 시장이 좀 더 크고 충분히 상승하는 이런 기술력과 이런 쪽에 이제 정부도 또 지원하고 네. 이런 부분에서 코난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좀 더 앞서가는 종목이 아닐까 해서 저는 코난 테크놀로지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장래성을 봐주셨네요. 코난 테크놀로지의 이 AI는 확실히 그쪽으로 간다. 그런데 우리 기술 투자의 STO라든지 가상화폐 쪽은 아직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다. 이렇게 해서 코난 테크놀로지를 골라주셨고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이 좀 반박을 해주세요. 저는 사실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다라고는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빅테크 기업들이 반등이 정말 잘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벌써 한 63,000원 정도까지 이제 왔거든요. 지금 최근에 매물대를 다 돌파하는 가격인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현재 삼전은 그렇게 상황이 좋지가 않죠. 그쵸. 반도체 기업들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지금 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부분이 얼마나 좀 지속성을 띌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종목 코난 테크놀로지와 그 다음에 우리 기술 투자를 보게 됐을 때 각각의 이제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제 이 AI 관련된 부분하고 ST에 관련된 부분인데 AI 관련된 부분과 ST 관련된 부분 모두 다 결국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유동성이 받쳐질 때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미 상당히 많이 저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AI는 지금 벌써 코난 테크놀로지는 12월 저점 대비 300%가 넘게 올라왔고요. 우리 기술 투자도 정말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비트코인 시장이 워낙에 이제 좋지 않았다가 반등 나오면서 약간 반응이 있다가 이제 이 람다 356이라고 하는 기업, 이제 두나무 자회사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투자를 해놨고 그 기업이 STO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STO 쪽은 이제 상대적으로 증권사보다는 STO를 직접 발행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증권사만 발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을 걸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번 주에 STO는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이제 한 내년 말 그 정도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AI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의 챗 GPT가 나와서 지금 현재 상당히 조금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투자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인 건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아직까지 나온 건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SKT가 투자를 했고 이제 실질적으로 연구 개발비는 KT보다도 SKT가 더 많이 썼습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SKT가 2대 주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일전에 한번 AI 관련해서 예, 협력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결과적으로 이 두 종목 다 저번 주에 나온 거 한 번 더 순환시키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되고요. 인텔도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실적이 결과적으로 좋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나왔죠. 제가 아직 나왔- 확인을 못했는데 나왔는데 네. 예상보다 조금 좋았는데 시간에선 좀 밀렸어요. 시간에서 그럼 약세를 보인다라고 네. 했을 때 저는 결과적으로 이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는 부분은 어쨌든 이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감원을 한다라든지 이 비용 절감에 대한 노력이 이제 인정받는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기는 약간 힘들지 않을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이 갭으로 뜨면서 네. 지금 현재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이 가장 주요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슬슬 이제 이 FOMC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는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종목 다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떨어질 폭이 코난 테크놀로지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 기술 투자를 골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또 덜 올랐고,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리스크가 좀 덜한 그런 종목 차익을 골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은 두 선수 모두 다 단순 테마 쪽으로 좀 보시네요. 그래서 수급적인 이슈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 우리 기술 투자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두 분이 그래서 포인트가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골라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4강 진출자는요? 유튜브 투표 결과로 정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고심을 하셨네요. 비슷합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54%의 지지를 받으면서 힘겹게 4강 진출에 성공합니다. 우리 기술 투자는 아쉽게 떨어졌는데 지금 21% 오른 5,730원입니다. 가격 전략 김영희 전문가님 세워주세요. 오늘 고점이 6,040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고점까지만 보고 대응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오늘 고점 수준까지만 보자. 우리 기술 투자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3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잔치집이고 시끌시끌한데 조용한 곳이 있죠.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데 현대차 대 한원 시스템의 대결로 3라운드 이 전체적인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 조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투표해 주시고요. 김영우 전문가님 골라주세요. 한원 시스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한원 시스템 그리고 윤겸 저는 현대차로 어, 방향을 네. 잡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이 현대차 두 분이 조금 다르게 주셨어요.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님 한원 시스템을 골라주셨죠? 사실 그런데 이 한원 시스템과 현대차를 떼놓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예, 한원 시스템이 현대차의 이제 1차 벤더사고 매출의 거의 비중이 50%가 이제 현대차에 쏠려 있기 때문에 사실 따로 보는 건 약간은 이제 다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뭐 유럽 점유율, 뭐 미국 최대 점유율 뭐 이러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실적에 대한 뭐 그런 기대감들 이야기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IR이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큰 상승 나오기는 계속해서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큰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크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원 시스템을 고르는 이유는 저는 단순히 이제 현대차 쪽에 좀 비중이 많이 쏠려 있기는 하지만 네. 이제 작년에 이 한원 시스템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좋지 않게 나오는 원인이 원가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물류 비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4분기로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물류 비용 같은 경우는 약 1,000억 정도는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절반 정도는 이제 현대차 향으로 이제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또
유럽향이나 혹은 이제 북미향으로 또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또 이 유럽 쪽에서 상당히 점유율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찌됐든 호재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보게 됐을 때 한온 시스템은 오랫동안 지금 현재 구간에서 힘을 모았다가 이제서야 좀 돌파를 하고 상승 추세를 좀 갖춰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대차는 워낙에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불안감이 작용을 하는 상황에서 굳이 접근할 만한 메리트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한온 시스템은 작년에 워낙에 이제 좋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점차적으로 좀 해소가 되면서 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온 시스템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메리트 있는 선택지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현대차로 골라주신 윤겸 전문가님. 네, 지금 뭐 자동차 업황들이 썩 이렇게 또 지금 이제 증시가 지금 그나마 1월 초에 올라가는 상황에 발맞춰서 또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지만 현대차가 지금 유럽 이제 점유율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이제 넓혀가고 있고 또 이제 이번 연간 그 실적 발표가 26일 날 있는데 한 영업이익을 한 20조 정도 돌파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국 봉쇄 이런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도 206만 대 해외 생산 판매를 작년에 했던 게 상당히 이런 기염을 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떠한 이제 이익과 시장 점유율, 시장 확대 그런 거에 비해서는 주가는 거기에 반응을 따지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부분은 네. 그런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제는 이제 어떠한 이제 충분히 이제 바닥을 딛고 1월달 이제 시장이 전반적인 증시가 좋아지면서 앞으로 중국도 이제 봉쇄 부분이 이제 리오프닝 와 가면서 특히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원자재 값 그런 심각성에서 조금은 지금 벗어나고 있다. 그런 부분 차원에서도 지금 한온 시스템도 이제 유럽에서 이런 이제 수요에 의해서 같이 현대하고 맞물려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수혜를 좀 받고 있는 이런 부분이 특징인 것 같고요. 또 이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도 이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목표 주가를 좀 더 이제 좀 더 윗단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좀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M&A 지금 매각 관련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한온 시스템도 앞으로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그런 주변 환경 여건을 좀 갖춰가고 있다. 주가 상승이 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그래도 형님이 가야지 동생이 같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는 또 주가가 상대적으로 현대가 여러 가지 실적, 시장 점유율 또 앞으로 이제 뭐 이제 기대되는 중국발 봉쇄 완화라든지 유럽 시장 확대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좀 더 또 이 기간에선 갈 수 있지 않을까. 한온 시스템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저는 현대차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을 볼 때 김영일 전문가는 늘 3월 초에 이 IRA 가이던스가 발표된 이후에 뭔가 가닥이 잡힐 거다 얘기를 해주셨고 윤겸 전문가님은 그렇다면 자동차 산업이 주목받을 시기 지금은 순환매에서 완전히 소외돼 있잖아요. 언제쯤이 될 거라고 보세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정도는 지나야 될 것 2분기 같고요. 지나야 그리고 될 이제 것 같다. 말씀드린 대로 러우 전쟁과 완화 부분과 중국이 이제 전 세계 증시 경제가 중국을 갖다가 포인트로 지금 시각을 그쵸. 보고 네.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부양, 경제 부양, 그다음에 소비 진작, 네. 봉쇄 부분이 완전히 이제 정리되면서 활성화됐을 쯤에 이 자동차 종목 이런 테마 부분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지지부진한데요. 일단 내일 현대차 성적표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이렇게 또 두 선수 비교를 해봤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엇갈렸고요. 그러면 다음 라운드 진출자 투표로 정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보겠습니다. 현대차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네요. 71%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온 시스템은 오늘은 사실 증권사에서 실적 좋을 거라고 해서 지금 퍼포먼스는 한온 시스템이 더 좋기는 하거든요. 김영일 전문가님이 가격 전략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온 시스템은 딱 마디가 10,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9,200원입니다. 오늘 지금 고점 부근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 10,000원 정도 수준까지 가격 전략 보자 알려주시네요. 다음 4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4라운드는 오랜만에 헤비급 선수들의 대결입니다. 이름값 있는 대표적인 주전 선수들이죠. 네이버 대 삼성전자입니다. 골라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전 네이버로. 네이버 그리고요. 저도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를 골라주셨어요. 두 분 모두 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는데 윤겸 전문가님. 지금 이제 간단히 좀 특징을 비교해 본다면 네. 네이버는 자체적인 사업을 다각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특징일 것 같고요.
삼성은 지금 어떠한 지금 어려운 환경 아닙니까? 반도체 시장도 지금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뭐 재고 부담이고 여러 가지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자체적인 어떠한 이제 자체적인 기술력, 자체적인 무기로 시장을 갖다 재편하기보다는 조금은 지금 M&A라든지 기술 투자라든지 이런 이제 빅딜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풀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특징인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리커머스, 클라우드, 콘텐츠까지 이렇게 신사업을 갖다가 이제 다각화해서 글로벌로 진출해 갖고 해외 시장을 확대해 가려는 이런 노력, 이런 부분하고 그동안 이제 네카오라고 해서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그쵸,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이제 네. 언제 가냐 이런 이제 어떤 이제 좀 안타까운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시장을 다각화하고 매출을 갖다 늘려가려는 시장 확대를 점유율을 펼쳐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으로 이제 네이버가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과 기미가 보인다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또 이제 중고거래 이쪽 관련해도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다각화하는 부분에선 점수 평점을 좀 더 주고 싶다 이런 부분이 특징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이재용 회장이 그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하는데 이제 카메라가 다 캐논이다 보니까 왜 캐논을 다 쓰시느냐라고 이제 네. 얘기를 했는데요. 카메라는 캐논이지만은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 스마트폰의 이제 기술력 이런 그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이 이제 앞서가고 있는데 삼성은 이제 이런 소니에 밀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이런 이미지 센서 카메라 반도체 이미지 센서 이쪽으로 이제 기술력을 집중한다든지 삼성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고 어떻게 보면 크게 발걸음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각계 이런 전투식으로 이렇게 M&A를 한다든지 네. 지분 투자를 한다든지 기술력을 갖다가 좀 그런 이제 미세한 부분에 신경을 쓰는지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작은 곳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전공법 돌파가 지금 힘든 상황이었어요. 네네. 측면 공격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는 네네. 부분이 아닐까. 그만큼 삼성전자가 지금 대내적으로 어렵다는 걸 반증할 수 네. 있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삼성전자가 또 어두운 건 아니고 얼마나 또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앞으로 펼쳐나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기대될 수 있으나 네. 삼성전자 주가는 아시다시피 좀 움직이고 하는데 좀 더딘 부분이 있고 그쵸. 무겁게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네이버가 네카오라는 그런 이제 어떤 네. 좀 안 좋은 평가를 받고 고전하고 이제 바닥을 이제 딛고 이제 올라가는 상황에서 네. 충분히 환경은 갖춰졌다. 주가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여건과 바탕을 갖춰줬다. 이런 부분에선 네이버 쪽으로 좀 점수를 줘도 무리가 없을 듯해 보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면 돌파하는 네이버가 좀 더 낫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김영희 전문가님. 전 두 종목은 워낙에 또 다들 기업 내용은 다 알고 계시니까 성장주와 기술주의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현재 시장이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차오르면서 네카오 잘 올라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도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 이제 계속적으로 좀 이 실적이 바닥을 찍었다 그러면서 이제 안 좋을 거 다 지나갔다 이러한 기대감인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좀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현재 실적이 결국에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보니까 실적 선방을 했다라는 경우 내용이 결과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쪽이 좀 선방을 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반도체 쪽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잠깐 이제 지수 차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 코스피 기준 이제 약한 작년 5월 정도부터일 것 같아요. 5월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대감과 실망감이 반복이 되었었던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코스피 기준 약한 2,450부터 2,500, 그 다음에 2,550까지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실망감과 기대감이 반복이 됐었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구간을 기대감만으로 뚫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삼성전자가, 물론 저는 하반기에 상당히 다크호스고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종목도 전체적으로 끌고 갈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과연 저 2,450, 2,500, 2,550 기대감과 실망감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었던 구간을 네. 강하게 뚫어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미국에서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연속적으로 또 실적이 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살짝 이제 눈치 보기 장소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마찬가지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저희들도 어느 정도 좀 숨죽이는 그런 이제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네이버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인 거고,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바닥을 찍었다라는 기대감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이 기대감으로 작용을 한다라기보다는 리스크 해소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네이버를 고를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또 너무 많이 올라와서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는 마음은 삼성전자인데 일단은 뭐 머리는 네이버 쪽으로 가는 그런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은 나란히 네이버를 골라주셨어요. 다음 라운드 네이버 올라가고요. 그런데 게시판에 보니까 그래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마음은 또 그쪽으로 가시나 본데 보겠습니다. 투표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네이버. 네이버를 여러분들도 많이 좋게 보셨네요. 65%의 지지 받으면서 이변은 없었습니다. 의견 모아지면서 네이버 다음 라운드 넘어갑니다. 삼성전자 가격 전략 세우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얼마까지 볼까요? 네, 다음 목표대가 이제 7만 원이 이제 많이깐데요. 거기 네. 이제 매물대가 많이 몰려 있고요. 7만 원 통과하는 거를 목표로 삼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7만 원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목표 주가 위로 업사이드 10% 정도 봅니다. 4강부터는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선수들의 기본적인 분석이 좀 끝났기 때문에요. 이제는 좀 차이점 위주로 저희 진행해 보겠습니다. 4강 대진 보시죠. 4강의 1라운드는요. FST 대 코난 테크놀로지, 2라운드는 현대차 대 네이버. 이렇게 체급도 어떻게 잘 맞게 균형을 맞춰서 대진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4강의 1라운드 FST와 코난 테크놀로지의 대결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저는 FST로 하겠습니다. FST 네, 그리고 저도 FST입니다. 두 분 나란히 FST 골라주셨으니까 왜 FST가 더 나은지 이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윤겸 전문가님. 네, 삼성의 이제 키즈 기업이라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고요. 삼성에도 네. 투자를 하고, 삼성의 지금 관건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갖다가 지금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아까 전에도 삼성이 이렇게 이제 어떠한 이제 제휴라든지 M&A라든지 빅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중소기업들하고 손을 잡고 지금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헤쳐나가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FSD가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기술력도 좋고요.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EUV 펠리클 투과율 이런 기술 부분이 이제 완성 단계에 와 있고, 또 이제 어떠한 이제 합병 자회사 합병 부분하고 시너지를 내고 삼성으로부터 수혜를 받으면서 같이 손잡고 가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성장세가 좀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난 테크놀로지가 아까 전에 AI 관련 설명 챗봇 GPT도 설명드렸지만은 최근에 와서 AI 관련 종목들이 또 많이 오른 종목 2배 이상 또 올랐어요. 많이 선반영 됐고, 또 이제 MS가 투자하는 그런 부분에 영향을 좀 받았는데, 네. 현재 이제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차트상도 좀 더 갈 수 있는 부분은 FSD가 좀 더 힘이 더 있지 않을까 해서 FSD로 하겠습니다. 네. 김영희 전문가님은요? 삼성전자가 TSMC 따라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파운드리 시장은 앞으로 더더욱 미세화 공정을 더 잘 만드는 쪽이 더욱 우세를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서 TSMC와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미세 공정에 대한 기술력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투자를 계속적으로 확대를 할 수 있는 쪽은 파운드리 쪽에 미세 공정이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FST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투자를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를 또 가장 기대 섹터로 꼽고 있기 때문에 뭐 FST 승자로 꼽을 수 있도록 하고, 코난 테크놀로지는 뭐 말씀드렸듯이 이미 테마에 비해서 너무 상승이 과도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이제 슬슬 또 눈치 보기 장세로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 대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 대 확실한 기대, 반영된 기대 대 반영될 기대, 이 부분이 차이점이었습니다. 두 분은 모두 다 FST 꼽아주셨고요. 그러면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요? 네,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게다가 지지율이 압도적이죠. FST 게시판에도 이 선수에 대해서 많이들 분석하신 것 같아요. 저희 스튜디오에서 나온 이야기 외에도 상당히 좀 자세하게 토론을 좀 나눠주셨는데요. 유튜브에서 함께 게시판 보고 계시면은 또 추가적인 이런 정보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가 현재는 상한가입니다. 가격 전략을 저희 앞서서 8강 때 윤겸 전문가님이 이 선수 꼽아주셨잖아요. 가격 전략을 주시죠. 예, 다음 목표를 간다면 이제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데요. 네. 7만 원 정도의 7만 원. 이제 매물대에 부딪히고 내려오지 않을까. 네. 7만 원까지는 한번 열어놓겠습니다. 상당히 보유자의 영역까지 온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코난 테크놀로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현재 상한가 66,000원
65,500원인데 7만 원 정도 선에서는 좀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4강의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4강의 2라운드 현대차 대 네이버입니다. 김영희 전문가님?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예, 저도 네이버로. 예. 네, 네이버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좀 간략하게 김영희 전문가님. 네이버가 지금 현재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이유는 역시나 성장주고, 그러면서 시장에 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이 떠오르게 되면서 같이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아직까지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이번 FOMC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앞선 매물대가 상당히 또 얕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FOMC 결과 잘 나오면 상당히 또 좋은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네이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윤겸 전문가님. 네, 뭐 신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얼어붙은 광고 시장이 조금 더 이제 수의 광고 시장이 더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네이버는 앞으로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거는 저는 없다고 봐요. 충분히 이제 악재를 다 이제 소화하고 네. 그런 네카우라는 그런 오명까지 쓰면서 거기에 이제 비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아까 전에 뭐 리커머스 클라우드 콘텐츠까지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네이버가 상승세가 좀 기대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현대차는 이제 유럽 점유율도 넓혀가고 이제 뭐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하지만은 또 이제 IRA 법안 그 남아 풀어야 될 숙제라든지 중국이 완전히 경제 상황이 이제 정착되는 이런 부분, 수요 부분이 수출이 좀 더 넓혀져야 될 때 이런 부분 이제 풀어야 될 부분도 또 몇 가지 또 남아 있어요. 네. 이런 부분에서는 네이버가 좀 더 상승세가 더 기대되지 않을까 해서 저도 네이버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슈도 있고 그동안에 워낙에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두 분이 나란히 네이버를 조금 더 기대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네이버 바로 결승전 진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속마음 지금부터 여보겠습니다. 네이버 대 현대차의 투표 결과는요, 지지율이 굉장합니다. 네이버가 92%에 거의 뭐 100%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요즘 자동차를 바라보는 시각의 또 단면일 수도 있을 텐데요. 현대차는 윤겸 전문가님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다음 목표가는 한 18만 원대를 돌파한다면 18만 한 3천 원까지 제시 말씀드려도 무리는 없을 듯 보이겠습니다. 지금 16만 5,500원입니다. 18만 3천 원가량 목표 주가로 설정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워낙에 앞서 4강 대진에서는 한쪽이 조금은 기우는 그런 대결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쟁쟁해졌습니다. 결승 대진 보시죠. 오늘 핫한 반도체의 FSD냐, 그리고 또 서비스업도 상승세 나타내고 있죠. 네카오의 네이버.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게시판에도 당연히 FSD 엄지척 3개나 올려주신 분이 계시고요. 또 네이버도 그동안의 오명을 딛고 오늘 또 압도적인 지지로 현대차를 무찌르고 올라와서 대단한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우승자 정해집니다. 투표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도움 말씀만 드릴게요. 그럼 윤겸 전문가님. 저는 네이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저는 FST입니다. 저 이런 거 참 좋아요. 엇갈렸어요. 왜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영희 전문가님.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는 TSMC를 따라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메모리 쪽은 작년에 투자를 유지를 하면서 저는 이제 점유율 확고하게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올해 파운더리 쪽에 투자를 늘리면서 TSMC 완전히 좀 따라잡겠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의지를 밝힌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FST는 EUV 장비 쪽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마찬가지로 같이 수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삼성전자의 투자는 저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FST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눌림 구간에서 모아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크게 보답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삼성전자의 이제 수혜 아까 전에 키즈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 TSMC 따라잡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기술 능력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의 완성 단계, 상당히 이제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 저는 이제 네이버를 좀 더 비중을 둔 건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악재라든지 이제 더 이상의 이제 네이버가 나쁜 평가라든지 나쁜 환경을 갖춰줄 건 없다. 다 갖췄다. 신사업 다각화 노력을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앞으로 이제 주가 상승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활력 있게 동력 있게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때가 됐다. 성장주로서
아까 전에도 뭐 이제 미국 FOMC 이제 결과 이후에 네. 좀 더 기대되는 부분도 언급드렸지만은 전반적인 주변 환경은 네이버가 더 낫다. 반도체 이 TSMC 부분은 따라잡으려고 지금 노력은 하는 모습 보이나 그렇지만 그 시장이 또 만만치 않은 부분도 이제 염두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네이버가 주변 환경 여건은 훨씬 더 용이하다. 이런 차원에서 네이버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승 우승자 발표하겠습니다. 유튜브 투표 결과로 정해진 오늘의 우승 선수는요.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56%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확실히 접전이었어요. 비율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장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쉽게 떨어진 FST는 김영일 전문가님이 가격 전략을 세워주세요. 네, 추가적으로 22,000원 정도까지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혹시나 지금 구간에서 눌린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네. 또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한가를 향해서 열심히 돌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6% 급등 28,800원인데 22,000원 정도까지 봅니다. 눌렸을 때 모아나가자라는 시각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우승 선수 네이버는 윤겸 전문가님 가격 전략 네네. 주시죠. 다음 이제 매물대 이제 20만 원 이제 당연히 이제 지금 현재가가 현재가 네이버가요. 20만 1,500원. 예, 20만 원, 22만 원까지 잡으면은 1차 목표가로 무리가 없을 때 보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22만 원. 22만 원.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네이버는 20만 원 초반인데요. 22만 원 업사이드 10% 정도가량 봅니다. 오늘의 우승은 이렇게 네이버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소외받았던 만큼 그 서름을 이제 좀 떨쳐내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마치고 나서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윤겸 전문가님 진행하시죠? 네, 이제 설 끝났고요. 연말 이제 월말까지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시장 대응 방안에 대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토마토 홈페이지에서요. 3시 40분 경기 마치고 나서 잠깐 커피 한 잔 들고 바로 컴퓨터 앞에 와주시면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윤겸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8명의 선수들 이야기하느라 시간이 정말 금방 갔습니다. 남은 시간, 남은 경기, 막판에 긴장의 끈을 확 놓았을 때 역전골 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